안녕하세요. UNITV 이승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디케어 플랜을 바꾸고 싶을 때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보험료, 치료비 또는 약값이 부담이 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혜택과 그 외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받을 수 없는 추가 혜택, 또 그 어떤 옵션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면 UNITV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송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자, 미국에서 일반 건강보험이나 회사 건강보험 가입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보험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있죠. 또 그때 보험료가 또 바뀌죠. 대개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또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회사나 본인 지불 금액이 선택하는 플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대개가 그렇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보험을 바꿀 수 있는 때 변경 신청 기간 오픈 엔롤먼트 피리엇이라고 하죠. 직장 보험은 직장에서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일반 보험은 오바마 보험법에 의해 매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또 어떤 주들은 그것을 연장해서 더 늦게까지 연장해 주죠. 제가 사는 콜로라도주는 1월 15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간 또한 연장이 되었어요. 자, 그럼 메디케어 플랜의 변경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입니다. 자, 이 기간은 OEP, 오픈 엔롤먼트 피리엇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험회사들은 그 기간 전까지 내년 플랜 혜택을 다 정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른 회사들과 플랜 혜택 경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에이전트들은 새 플랜 정보를 다 숙지하고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10월 이전에 다 내년 플랜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다만 10월 1일부터 내년 플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또 가입 신청서는 10월 15일부터 고객에게 받아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은 어떨까요? 10월 1일부터 플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10월 15일부터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낼 때는 10월 1일부터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변경 의사가 없으시면 자동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 플랜, 자, 그렇지만 혜택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 이 기간 중에 고객들은 원하시면 계속 새 플랜으로 변경해서 신청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형편도 바뀔 수가 있고요. 갑자기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 재정 상황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 기간 안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청으로 보내진 신청서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자녀나 주변에 여쭤보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자녀가 다른 주에 살거나 바쁘실 때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이 기간을 설명할 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자주 혼동을 하셔서 그냥 11월에 꼭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차주해서 방문하신다면 11월에 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땡스기빙이 있죠. 자, 메디케어 플랜도 검토하면 좋겠죠? 그때 오실 때. 자, 그럼 이 기간에 플랜을 바꾼다고 하면 무엇이 바꿔지나요? 자,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2단계 결정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죠?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처방약 파트 D를 구입한 경우, 두 번째 메디캡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본인 부담 혜택 보험을 구입하시고 처방약 파트 D 구입한 경우이시죠. 이 옵션은 보험료가 제일 많이 드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수술 또는 병원에 많이 가실 때 사용하는 옵션이죠. 자, 마지막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구입하는 방법이죠. 사시는 곳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마다 보험료, 추가 혜택, 처방약, 포함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으시죠?
물론 그 단점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큰 단점이라고 하는 리퍼럴 프로그램, 주치의가 먼저 환자를 보고 전문의에게 리퍼를 해주는데요.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치의사가 나를 잘 알고 있다면 여기저기서 여러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제 건강정보 또 몸 상태 잘 파악될 수 있겠죠. 감기가 걸려서 폐 전문의한테 가지는 않죠. 병원비가 비싸기도 하고, 그죠? 만약 주치의 생각에 몸 상태가 심각하다면 빨리 전문의에게 보내드리면 되고요. 비상 상황이면 응급실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도 중요하죠. 처방약, 보험료, 치과 치료, 헬스클럽 멤버십 좋죠. 침술, 안경, 보청기, 그리고 치료비 지불 한도액 등등. 자, 그럼 이 세 가지 옵션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오픈 신청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12월에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고요. 자, 그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일단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쓰시고 파트 D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때 파트 D를 바꾸시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D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또 이때 추가 혜택에 대한 쇼핑을 하셔도 되죠. 자, 매년 보험회사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죠. 제가 사는 콜로라도는 요즘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열심히 하시죠. 이럴 때는 고객들이 좋죠. 다만 이 경쟁사에서 주는 혜택을 잘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집으로 많은 손님분들이 오죠. TV에서도 엄청 광고하고요. 제가 여기서 플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플랜들은 사시는 곳마다 다 틀리고 또 매년 정보는 말씀 못 드리는 법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한국말로 메디케어 플랜 에이전트들에게 무료 상담 꼭 먹고 알 먹고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 1년을 쓰셔야 되는데 잘 결정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내년 옵션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결정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한 번의 교체 기회가 있습니다. 자, 매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딱 한 번만 교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Annual Enrollment Period, 짧게는 AEP라고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 기간 동안 고객에게 교체를 권하는 선전을 금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보험회사나 플랜 에이전트들에게 물어봐서 하라는 의도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2단계 연말에 결정하시거나 또 제1분기에 다시 바꾸거나 해서 쓰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연중에도 바꿔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대개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지금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변화가 있거나 중증 투병 중이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주는 특별 변경 기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퇴 후 어느 시점에 가면 치료비, 보험비, 약값이 너무 부담이 돼요. 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매월 받는 연금은 부족하고 저축해 놓은 돈은 다 쓰고 몸은 아파하고 짜증 나시겠죠? 이렇게 짜증나면 몸이 더 아파하고 신경이 쓰이니 정신건강 안 좋고 치료비는 많이 들어서 병원도 못 가고 병이 커지겠죠. 예방이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이 혜택은 일단 신분으로 자격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연금 수입 정도, 월페어 수령 정도, 그리고 사시는 집과 개인당 차 한 대를 제외한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혜택을 결정하고 때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예산을 모아드리기도 하죠. 그럼 주마다 혜택 기준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연방정부 처방약 혜택, Low Income Subsidy, LIS 또는 Extra Help라고 하는데요. 약값을 지원해 줍니다. 대개 오리지널 메디케어 수혜 자격을 받으실 때 이 신청서가 모든 분들에게 보내지는데요. 도움 준다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여쭤보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격이 되시면 신청해도 안 되시면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금과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분들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다른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주정부에서도 처방 혜택을 주는데요. 자격과 혜택 그리고 부르는 이름이 다 다양합니다. 또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또한 주정부별 자격과 혜택이 틀릴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크게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생활이 힘드신 분들, 되게 연방 또는 주정부 월표를 타시는 분들은 듀얼, 그러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또한 주정부마다 자격과 혜택이 다릅니다. 복잡하죠. 여기에다가 주정부 예산에 따라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아주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 혜택 신청을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대개 영어로 도와주죠. 특별히 한국인이 많이 계신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사는 콜로라도에는 한국어로 도와주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들어보시니 정말 여러 가지네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자식들 잘 키워놓으시고 연세 드셔서 도움이 필요할 때 되게 자식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 큰 자녀들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영어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를 둔 자식으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정보를 몰랐어요. 근데 진작에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바쁜 자녀들에게 부탁해 보셨는데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면 양쪽 다 짜증 나시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와 같은 메디케어 플랜 에이전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UNI 메디케어 플랜 에이전트들에게 무료 상담을 추천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청하시라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